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최윤희 합참의장이 포리글 훈련에 참가 중인 미 포트워스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적이 도발하면 응징할 수 있는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확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윤희 합참의장이 북한이 도발하면 한미 연합전력으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 회장은 16일 올해 포리글 훈련에 참가 중인 연안점투함 포트워스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사시 적이 도발하면 응징할 수 있는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주간의 키리졸브 연습은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토대가 되어 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한미연합훈련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트워스함은 지난 14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군항으로 입항했습니다. 길이 119m의 3,000톤급 함정으로 무인정찰 헬기를 이용해 적의 위치를 파악한 뒤 함포와 함대지 미사일을 자동으로 조준해 사격할 수 있는 첨단 전투함입니다. 무엇보다 물을 빨아들인 뒤 뱉어내는 힘으로 가는 이른바 워터제트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얕은 수심에서도 시속 74km의 빠른 속도로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This visit to Busan and the successful integration of Fort Worth into our full Eagle exercises is all part of the inaugural presence of the littoral combat ship in Korea and throughout Northeast Asia. 미 해군은 오는 2020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연안 전투함 4척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지난 2013년 한중 양국은 6.25 전쟁 당시 숨진 중국군 유해의 봉국 송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437구에 이어 추가로 발굴된 68구에 대한 입관식을 갖고 오는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할 예정입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이번에 본국으로 송환될 6.25 전쟁 중국군 유해는 모두 68구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철원과 파주, 연천 등 주요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발굴됐습니다. 유해와 함께 유품 1,540점도 함께 송환됩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유해와 유품 등을 정밀 분석해 입관한 뒤 만년필이나 도장 등 개인별 유품과 감식 기록지를 함께 넣어 중국 측에 인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10명의 전문 감식관이 3차례에 걸친 정밀 감식을 거치게 됩니다. 송환 작업은 중국 측 책임 아래 추진됩니다. 16일 입관식을 시작으로 19일 육군 25사단 임시안치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송해 항공기에 사전 안치한 뒤 20일 인도식 행사를 갖고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013년 한중 양국은 6.25 전쟁 중국군 유해 송환에 합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1차로 확인된 437구의 유해를 송환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가 GOP 부대 장병들의 독서 생활을 위해 최근 설치한 컨테이너형 독서 카페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책 읽는 병영 만들기 운동으로 장병들의 인성 함양과 병영 문화 혁신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책을 통해 병영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가 책 읽는 병영 만들기 운동을 위해 내건 슬로건입니다. 부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장병들이 독서를 통해 군 생활관 자기 발전의 동기를 찾고 군 복무를 마친 후에는 건전한 국민의 일원으로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OP나 해안소초 등 격오지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은 책이 있어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컨테이너형 독서 카페를 설치해 장병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 12사단 GOP의 1호점을 개관한 이후 강원도 GOP 소초에 모두 7개의 독서 카페가 설치됐습니다. 장병들이 본인 스스로의 인성교육과 정사함량은 물론 자기 개발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내외 기관 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새로운 책들을 기증받고 컨테이너형 독서 카페 등을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전 GOP 소체와 그 해안 소초에 하나씩 카페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형 독서 카페는 1000여 권의 책을 수납할 수 있으며 탁자와 의자, 벽걸이형 냉난방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독서 카페는 부대 장병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커피와 차도 마실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육군 제1야전 군사령부는 책 읽는 병영 만들기와 컨테이너형 독서 카페를 통해 장병 인성교육과 정서함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군내 사고를 예방하고 여가 선용의 계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방부는 16일 국방부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교육에 직접 참석해 국방부가 마련하고 있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정상윤 중입니다. 국방부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 직원들에게 남녀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타파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방부 내에도 이제 여성들이 아주 괄목할 만하게 약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내에서도 여성 인력이 현역의 신분으로 또 군무원의 신분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확산시키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바탕으로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전 장병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교육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인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연 1회 실시하던 성인지력 교육을 분기 1회로 강화해 성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성희롱과 성폭력 등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참석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지난 13일 전남 가거도에서 추락한 해경 헬기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군이 가용한 모든 전력을 투입해 탐색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군은 사건 발생 직후 유도탄 고속함인 한문식함과 초계함인 부천함과 대천함을 사고 현장으로 즉시 이동시켰으며 다수의 고속정도 투입해 수색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한문식함은 추락한 해경 헬기의 구조 대상이었던 7세 남자아이를 14일 새벽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14일 오후부터는 진해 군항에 대기 중이던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함과 소해함인 양양함과 강진함을 투입해 수중 탐색을 펼치고 있으며 추락 헬기의 인양 작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군 포화 잠수사 14명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기 중이며 야간 조명 지원을 위한 P3와 링스 헬기도 탐색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충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선진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속적인 상생 협력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인데요.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뛰어난 기술력이 있어도 기회를 찾지 못하는 국방 분야 벤처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대전 테크노파크 오경호 국방산업위원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군장비에 들어간 방산 부품 중 아직까지 국산화가 안 된 부품이 상당수. 오 위원은 군과 중소기업, 대기업을 연계시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을 점차 국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군과 대기업은 싸고 좋은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일정 시간 기술력이 축적되면 벤처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벤처기업이 성장이 돼야 대기업, 체기업도 성장되는데 벤처기업이 요구하는 소 프로젝트를 풀 수 있는 벤처 지원 자금을 좀 많이 지원해 줬으면 하고요. 대기업과 정부에서는 운영의 요구사항을 갖다 정확히 소기업에 전달해 버려서 비용과 일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로가 협조해야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대표로 나선 성진테크윈 이계광 사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다양한 정보 교류로 동반자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원가 절감을 위한 공동 역할의 모색과 해외 시장의 동반 진출, 사업의 영속성을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국산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전략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제도가 개선이 될 수 없겠지만은 점차적인 문제 해결을 해 나가서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상생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만이 미래 산업의 앞으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방산 선진화를 향한 문턱에서 이젠 의무가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글씨 쓰기 작업의 대부분이 컴퓨터로 이뤄지는 요즘 또박또박 적어내려간 손글씨가 그리운 순간도 많은데요. 네, 컴퓨터로 인해 사라졌던 손글씨가 최근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라 자격증 이번 시간에는 캘리그라피스트를 심혜슬 하사가 소개합니다. 서예에서 탈피한 디자인이 가미된 독특한 서체 캘리그라피. 이는 의미 전달 수단인 문자의 본뜻에 글자의 순수한 조형미를 더한 것을 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붓글씨. 국적불명의 글자들로 빼곡히 채워졌던 간판과 제품명에도 캘리그라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를 활용해 간판 제작 사업을 하고 있는 김주원 씨. 사람들의 눈에 잘 띄어야 하는 만큼 개성 있는 캘리그라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느낌을 주는 컴퓨터나 인쇄활자와는 달리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 독특하고 친숙한 느낌을 주는 캘리그라피 속에는 마케팅이 숨어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치킨 열정이라는 이름하고 치킨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로고 작업 주문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맞춰서 초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캘리그라피를 포토샵을 이용해 다듬는 편집 작업이 간판 제작의 마지막 과정. 이런 작업 과정을 거치는 데는 불과 1시간 남짓. 한 번 작업으로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붓으로 작업했던 캘리그라피를 컴퓨터로 업로드한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로 편집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한글은 영어에 비해 디자인하기가 힘들고 미적 감각이 떨어진다며 홀대해왔지만 최근에는 캘리그라피가 그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캘리그라피의 대중화에 발맞춰 캘리그라피스트가 해야 할 일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요즘에는 단순히 작품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트에 가서 상품을 고를 때 상품 제품명이 캘리그라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를 볼 때 영화 타이틀, 또 매일 우리가 접하는 TV 프로그램의 타이틀도 캘리그라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최근에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글씨를 멋들어지게 쓰는 것이 아니라 글자 자체를 모티브로 삼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새로운 이미지로 탄생시키는 작업이기에 문장이 뜻하는 의미를 잘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미 전달 기호로만 사용해오던 글씨에 우리 문화와 정서를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한글을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많이 응용도 할 수 있고 많은 분야에 쓸 수 있다는 그 매력을 많이 느꼈고요. 이거를 저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좀 많이 가르치게 됐던 것 같아요. 글꼴에 자신만의 감각과 감성이 배어있는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를 통해 한글이 가진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람이 바로 캘리그라피스트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1981년 육군 7886 부대에서는 특수부대 육성을 위해 코만도형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적을 신속 정확하게 제압할 수 있는 특별한 훈련 현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육군 2032 부대의 100km 장거리 훈련과 2162 부대의 고추구매 운동, 마지막으로 육군 화살 부대의 단결 활동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실전과 같은 교육 훈련을 통해 완벽한 임전 태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육군제 2032 부대에서는 이번에 장장 100km에 달하는 장거리 기동 훈련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규모의 도하 작전을 겸한 이 기동 훈련에서
일단 유사시에 대비한 방어, 반격, 철수 등의 각종 작전과 함께 보병, 포병, 기갑, 화학, 항공, 통신의 밀접한 협동작전이 감행되어 실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육군 제7886 부대에서는 특수부대를 육성하기 위해 코만도형 훈련 시범을 실시했습니다. 투철한 정신 전력과 강인한 체력, 그리고 개인의 특기로 독립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 특공 훈련은 북괴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도 신속 정확하게 격퇴할 수 있는 특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육군 제212 부대에서는 지역 내의 농민들이 고추 파동으로 경제적 타격은 물론 고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추 구매 운동을 벌임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군이 국민의 자재로서 이루어진 국민의 군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부대는 지금까지 3천여 근의 고추를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함으로써 군민 유대 강화와 대군 신뢰도 증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육군 화살부대는 신사고로의 의식 전환 운동 차원에서 고정관념을 탈피한 부대 단결 활동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과 지난 전우회를 함양할 수 있는 팀별 종목, 개인별 창의력 및 도전 의지를 기르는 개인 종목으로 나누어 18가지의 모델을 소개했는데 그중 뒤로 달리기와 개걸음 축구, 인간 도미노 등도 단결심을 함양시켜주는 것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가보훈처가 16일 광복 70년을 맞아 독립기념관을 미래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교육회장으로 만들고자 일본 출신 독도 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 미국인 독립유공자 윌리엄 리턴의 후손 인유한 국제진료센터 소장 등 전문가 5명을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로 임명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앞으로 독립기념관이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할 수 있게 하는 역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2014년 11월 7일에 실시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병들에게 올해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섬유 피복류를 보급합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섬유와 피복류 제품을 인체 유해물질 안전요건 검사를 거친 후 국가통합 인증마크를 부착해 납품하게 됩니다. 방사청은 앞으로도 피복류뿐만 아니라 천박과 야전 배낭 등 피부 간접 접촉 품목에도 국가통합 인증마크를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부가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합참 지하 1층 로비와 근무지원단 지하 1층 다목적 홀에서 제9회 건강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국방부와 합참에 근무하는 장병과 군무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체성분 분석과 혈액검사, 스트레스 측정 등 개인별 맞춤 상담이 진행됩니다. 용산구 보건소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함께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의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정보학교가 북한군 교리연구를 담당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군무원의 대체 인력으로 선발되며 4월 1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17일까지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며 30일 최종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정보학교 인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전방 지역의 작은 독서 카페가 경계작전에 지친 장병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흔히 독서를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 장병들. 독서를 통해 자기 자신도 되돌아보고 인생의 목표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의미 있는 군 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